자, 오늘은 5월 29일입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무웨이고요. 오늘 리뷰 앤 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타이틀을 제약 바이오 화장품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장은 약세 마감했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하게 되면서 코스피는 1.67%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1.48%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종목과 하락했던 업종 특징주를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반도체가 엔비디아발 훈풍이 지속되게 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LPG 도시가스는 오펙 감산 연장이 전망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탱크 라파 중심지 진입 소식 등의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일부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 온디바이스 아이폰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애플 아이폰 생성형 인공지능 채택에 따른 판매 증가가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죠. 뭐 특히 BH라든가 가온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줄기세포는 중국서 줄기세포 치료법으로 당뇨 완치 성공 소식에 뭐 일부 관련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화장품주가 또 오늘 괜찮았죠. 비중국 국가 진출 확대로 화장품 섹터 빅사이클이 진입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아침에 그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었는데 그 리포스트가 이제 선케어 제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뭐 오늘 토니몰이라든가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매 치료제 레캠비 국내 승인 속에서 치매 검사 시장 확대 기대감이 부각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거기에서 뭐 피플바이오가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는 미국 정부가 중국 자전거 수입 업체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을 했고요. 2차 전지 및 전기차 등은 하락으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미국 주요 전기차 업체가 하락을 했어요. 뭐 테슬라부터 시작을 해서 약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S&P 글로벌 S&P 글로벌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약세를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뷰할 종목들을 제가 쫙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리뷰할 종목은 이렇게까지 조금 정리를 좀 해놨는데 뭐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수정 전략까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콜마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국 콜마.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뭐 누누이 말씀을 해드리지만 실적은 굉장히 좋고요. 그 전에 매수가를 5만 2천 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5월 10일 날 얘기를 좀 해드렸고 목표가는 8만 2천 원대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뭐 이 근처죠. 8만 2천 원대까지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를 제가 얼마를 제시를 해드렸었냐면 49,400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49,400원. 뭐 이쯤 어디 되겠네요. 그런데 오늘은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고점이 여기였거든요. 58,100원 수준인데 이 58,100원을 돌파할 때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5,700원 부근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목표가는 82,000원대까지 끌고 가시면 돼요.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선크림 1등 2024년 2분기가 기다려지는 이유 2024년 2분기에
UV 차단 제품에 의해 성수기가 될 거고, 그러면 실적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아마존 유통되는 선크림 제조 부문 강제 입증이고요. 한국 인디뷰티 브랜드들이 미국 시장 입지 및 확장 뭐 이런 것도 발맞춰서 안정적인 수주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다시 한번 적어드리겠지만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이 종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58,1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어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돌파시 매수죠. 그래서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55,750원을 잡으시면 되고요. 이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중장기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중장기의 목표가는 82,000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콜마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산 퓨얼셀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수소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좀 눌렸죠. 5월 22일 날 얘기를 해드렸는데 5월 22일 날 얘기를 해드리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분할 매수하세요. 분할 매수하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은 분할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왔어요. 급등을 하게 되면서 분할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왔고 이제부터 분할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조정을 받아주는 가격이 23,700원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가격 22,600원 수준 22,600원 수준으로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분할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근데 내일부터 아마 타이밍이 좀 나올 것 같아요. 23,700원에 1차 2차는 22,600원. 근데 만약에 눌리게 되면 추가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손절가를 얘기를 해드리는 게 21,800원입니다. 여기 이탈하게 되면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여기에요. 여기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추가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1,8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는 37,500원을 제시를 좀 해드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타이밍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S 머티리얼즈. LS 머트. 제가 이거는 5월 23일 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5월 23일 날 얘기를 해드렸고요. 두 가지의 전략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28,300원, 28,300원 여기죠. 여기에 매수를 하게 되면 손절가를요. 이 가격이죠. 26,650원을 잡고 목표가는 34,100원대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이었고요. 두 번째는 31,8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 가격이었어요. 이 가격. 단기적으로 34,100원대까지 목표가를 잡고 손절가를 29,000원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29,000원 지금은 이탈을 좀 했습니다. 이탈을 좀 했고요. 혹시 버틴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부터는 이 가격 있죠. 이 가격 28,300원 28,300원 이탈 시 정리입니다. 28,300원 이탈 시 정리. 왜냐면 여기 이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밀려요. 여기까지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8,300원을 최종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대명에너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대명에너지. 대명에너지를 보게 되면 어제도 제가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어제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손절가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가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손절가가 18,300원이고요. 18,300원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차 목표가 여기 좀 얘기를 해드렸고 2차 목표가를 여기를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2차 목표가 정확하게 한 27,000원 정도까지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여기를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기. 그 지금은 18,300원, 18,300원 이탈 전 홀딩.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이거는 정말 간단하죠. 정말 간단합니다. 1차, 2차 이렇게 보면 되니까.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빠르게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없는 건 좀 버티셔도 무난하다라는 거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다가 오후에 눌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그 전에 제가 5월 24일 날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5월 24일 날이 아마 요쯤 될 거예요. 그렇죠? 5월 24일 17,48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고 손절가는 16,97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만원 얘기를 해드렸는데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3,400원이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지금 목표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정을 받으면 18,600원이에요. 18,600원에서는 다시 매수를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정리를 좀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음봉으로 전환이 됐죠. 음봉으로 전환이 됐고 이런 거는 윗꼬리 달면 10분봉을 좀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래량이 동반이 됐고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고요. 5분봉으로 보셔도 거래량이 동반이 이때 된 거죠. 그리고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 시초가에 만약에 뜨지 않으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N솔 목표가는 도달, 목표가 도달. 내일 상승 출발하지 않으면 매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수익을 좀 챙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스페인에 본사를 둔 서브머와 협력 관계에 있는 KN솔이 액침 냉각 시스템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액침 냉각 시스템은요, 특수 용액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는 방향으로 공기를 순환시켜 열을 낮추는 공냉식에 비해서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2026년이 되면 현재 23%인 수랭식 냉각 시스템 비중이 이 액침 냉각으로 57%까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좀 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27일 날 얘기를 해드렸던 게 PNT예요. 이거 처음에 얘기를 해드렸던 가격은 5월 10일이었습니다. 5월 10일 한 이쯤 될 거예요. 5월 10일.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좀 드렸고 쭉 올라가다가 5월 27일이 이날이었죠. 이날 다시 한번 매수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항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매수해도 된다라고 하고 드디어 오늘 좀 빛을 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단기 목표가를 53,1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되면서 손절가만 잘 잡으면 되겠네요. PNT 손절가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58,500원 이탈하기 전에는 홀딩하셔도 무난하다라는 거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를 조금 더 수정을 해볼게요. 목표가는 64,500원.
64,500원 일단은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관련주가 배터리 가격 하락, 그 다음에 관련 기술 발전 등에 힘입어서 ESS 설치량이 급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쭉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뭐 LS모트와 PNT는 수정을 조금 더 해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전략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프리뷰 보시죠. pH 풍년, 그 다음에 5월 7일날 언급을 해드렸던 PI 첨단 소재, 그 다음에 새롭게 얘기하는 꿈비, 5월 15일날 얘기를 했던 현대 이지웰, 4월 26일날 언급을 해드렸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그 다음에 율촌화까지 6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6종목 중에서 3개는 이전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새로운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정을 좀 해놨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이지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대로 전략을 계속 수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빠르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PM 풍년 먼저 보죠. PM 풍년. PM 풍년을 보는 이유는요. 여기가 저항이거든요. 뭐 중국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슈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은 올라가다가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오늘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불안한 이유를 좀 이따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왜 1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를 하느냐, 이거는 10분봉을 먼저 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윗꼬리 달았죠? 윗꼬리 달면 뭐 해라? 5분봉 봐라. 그럼 또 윗꼬리 달았습니다. 그럼 1분봉까지 가셔야 돼요. 갭상 그 거래가 여기에서 많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이때 음봉일 때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물렸단 얘기잖아요. 다 물린 겁니다. 그럼 이 가격을 뛰어넘어야지 이 사람들이 매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그러면 또 다른 얘기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매물대인 겁니다.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지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가격이 5,010원이에요. 그러면 4,930원 부근이 고점이었는데 여기에서 5,010원이 또 다른 고점이거든요. 그러면 한 70원, 2%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겠는데 그거 돌파 못하면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안정적으로 5,000원을 돌파를 하면 매수를 하면 되고요. 다만 이제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손절가는 4,660원입니다. 4,660원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 쭉 보게 되면 이때는 저항이 형성이 되어 있던 가격이 좀 보수적으로 여기까지 보시죠. 여기까지 보수적으로. 그래서 5,010원 돌파 시 매수하면 되고, 손절가 4,660원 잡으면 돼요. 4,660원. 목표가 5,780원 보면 됩니다. 5,780원. 이때 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M 풍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PM 풍년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주방용품 제조업체죠. 압력솥을 생산을 하거나 판매를 하고 OEM에 의한 냄비라든가 프라이팬류를 취급하고 있고 소형 가전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름이 세광 알미늄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해드렸으니까 아마 중국 한알령 수혜주로서 역할을 좀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I 첨단 소재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5월 7일 날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이때예요, 이때 5월 7일 저항을 돌파를 했습니다. 전략을 제가 좀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조정 안 받고 그냥 날아가갖고, 근데 이제 또 다른 새로운 타이밍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날 급등 나왔는데요. 이때도 뭐 매수 타이밍을 잡기에는 되게 애매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PI 첨단 소재는 PI, 이게 폴리미드 필름이거든요. 그래 PI 필름, 그 다음에 바니쉬 파우더 성형 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연성 회로기판 FPCB입니다. 이 연성 회로기판용 PI 필름을 주력으로 FPCB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방열 시트, 첨단 산업 용도 등 경쟁사 대비 다양한 제품군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가 거의 뭐 60%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역사적으로 뭐 바닥 부근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해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실적은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꿈비, 이전에도 실적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실적 좋다라고 하더라도 뭐 흑자 전환 뭐 이 정도였는데 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꿈비를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비는 여기가 저항이에요. 여기가 저항입니다. 근데 이거는 전략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시초가 돌파하면 매수합니다. 시초가, 그냥 시초가 매수하면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잡기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서, 그런데도 가격을 알려달라고 하면 9,550원 9,550원을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서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급등 뭐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목표는 11,000원입니다. 11,000원. 이 정도죠. 이전에 저항, 지지, 저항. 그 저항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해드리는 거고, 이게 만약에 아이고 여기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으면 이거는 그냥 날라갔어야 될 건데 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잡고 가야 됩니다. 제가 손절가를 8,950원이라고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 가격은 이 사이에요. 이 사이.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매수는 시초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시초가 매수하면 됩니다. 손절가는 8,950원 950원, 목표가는 11,000원 잡고 대응하면 됩니다. 목표, 손절, 매수 정리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지웰, 현대이지웰입니다. 현대이지웰은 제가 지난번에 그 전략을 두 개를 좀 세워 드렸고요. 손절가도 제시를 좀 해드렸었는데 손절을 가는 안 나왔어요. 손절가는 안 나왔습니다. 제가 5월 15일 날 요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좀 받으면 매수를 하거나 돌파를 하면 매수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6,130원에서 6,150원 사이에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하고, 목표가는 8,200원, 손절가는 5,950원. 두 번째는 6,5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하고, 손절가는 6,300원, 목표가는 8,200원. 그러면 전략 첫 번째가 맞는 거죠.
그래서 조정을 받은 6,130원 이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 그래서 그 타이밍에 나왔던 거고요. 조정을 받으면서 제가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렸던 게 5,950원이었는데 손절가는 안 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 가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6,500원 돌파하게 되면 돌파 시 이때가 매수가 되는 겁니다. 매수. 대신 이때 손절가는 좀 달라지겠죠. 그 전에 손절가가 5,950원이었다면 6,500원 돌파 시 손절가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손절가는 6,300원이 되는 겁니다. 6,300원이 되고요. 목표가는 제가 8,200원 제시해 드렸어요. 8,200원. 근데 이거 목표가 좀 수정하겠습니다. 목표가를 수정을 할게요. 어떻게 수정할 거냐? 7,000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목표가를 여기로 목표가를 수정할게요. 왜 수정을 하냐? 이유가 중요하겠죠. 현대이지엘은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옵니다. 사상 최대 실적. 그러면 8,200원대까지 들고 가는 거는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1분기 실적이 잘 나오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7,000원이라고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전략을 잡으시면 되겠죠.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딱 여기였을 때 얼마나 이뻤는데 장이 끝나고 나보니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요 5,650원 매수. 조정시 매수인 거예요. 손절가는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손절가 5,32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오늘 고점까지 뚫고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가격이 있죠. 7,200원 목표가. 이렇게 자꾸 대응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반등 나올 때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면 정리.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뚫고 올라가면 다음 저항이 6이니까 여기서 정리. 이렇게 보면 간단한 거죠. 그리고 율촌화학 볼게요. 율촌화학.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은 없고요. 이거는 여기 이렇게 돌파 시도하고 있는 거죠. 돌파 시도. 그래서 요거까지 다 돌파를 하면 보면 됩니다. 요거까지 다 돌파를 하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34,250원 돌파 시 매수. 단기 목표 6이죠. 단기 목표 39,400원입니다. 39,400원. 손절가 여기겠죠. 32,550원입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좋지는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뭐 종목들을 좀 계속 보고 한다면 뭐 종목들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 확인해 보시고요. 아래 확인해 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 29일 리뷰 앤 프리뷰 제약바이오 화장품 이렇게 해서 타이틀로 말씀을 좀 해드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머니 프리웨이 모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